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에 국내 증시 투자자들 오늘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2,800선 드디어 돌파했네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라갔고 네. 그 외에도 일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정유화학 섹터 그리고 해운 섹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보시다시피 거래소는 2,800포인트를 돌파 안착을 했고요.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아쉽게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왜 부진했을까요, 오늘?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큰 회사들인데요. 네. 그 회사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네. 자금 조달을 하려면 이제 주식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아주 큰 금액의 자금 조달 이슈가 좀 기사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네, 최근에 보니까 반도체 업종 말고 이 해운 업종 여기 분위기 괜찮은 것 같던데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뭐 중동 지역에 지금 추가적인 좀 우려가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뭐 정쟁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군하고 레바논 쪽에서 지금 추가적인 어떤 교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전 승인이 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홍해 쪽에 관련된 긴장이 들이대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해운 업종들이 기존의 어떤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던 배들이 굉장히 삥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임이 올라가면 실적 좋아지고 주가 좋아지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지금 운임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해운 쪽에서는 바로 아마 실적단에 아마 네.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주를 하면 2년 뒤에 발현이 되는데 뭐 해운업종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시절을 빼고 나면 2013년도부터 한 10년 이상을 보더라도 지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해운업종들이 상당히 조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홍해 사태에 따른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도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선업종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 해운업종만 먼저 놓고 본다면 예. 머스크라는 덴마크의 세계 2위 해운업종 종목이 있거든요. 머스크예요, 이름이? 머스크. 네. 네, 그쪽입니다. 그쪽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가격에 대한 어떤 오르 이익 전망치를 굉장히 많이 높게 담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렇게 해운 쪽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부족, 왜냐하면은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굉장히 삥 둘러서 가다 보니까 기존보다 거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컨테이너가 좀 부족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선주들이 부족하니까 네. 아무래도 컨테이너에서 발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이클이 온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해운업종과 더불어서 조선업종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종은 이게 수주 산업이어서 네. 수주를 해도 그게 실적까지 이어지기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당장 수주한다고 해도 뭐 바로 실적에 영향을 주거나 주가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보통 그 해에 아니면 그 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그걸 반영하면서 주가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산업이라 네. 수주를 받으면 한 2년 뒤에 그 수주가 대부분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주를 받으면 예를 들어 올해 수주 받은 것은 한 2년 뒤에 실적으로 숫자로 찍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해 실적은 2년 전의 수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실적 당장의 실적보다는 수주를 기본으로 해서 주가들이 네.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조선업종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주 실적이 어떻게 올라오느냐에 따라 예. 2년 뒤의 실적을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SK이노베이션 네. 무려 16% 급등을 했어요. 네. 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그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긍정적일까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는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네,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를 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6월 28일부터 29일까지의 경영전략회의 이후에 합병 계획을 아마 승인할 걸로 얘기가 네. 되고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본다면 SK E&S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23년 기준으로 봐서도 1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정도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SK 전체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돈을 네. 잘 벌기 때문에.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전기차 사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SK E&S하고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SK 이노베이션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E&S의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배당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는데 주 SK가 가지고 있던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주 SK는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업과 반도체 또 전기차 시장까지 오늘의 더 힌트 잘 들었습니다.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